철혈과 포화의 시대, 제국의 명운을 건 마지막 도박,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19세기 유럽, 나폴레옹의 영광은 빛바랜 과거가 되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중심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지역에서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죠. 통일된 독일 제국을 향한 열망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1870년 두 제국의 자존심과 미래를 건 거대한 격돌이 시작됩니다. 바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은 겉으로는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뿌리 깊은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의 부상과 독일 통일의 열망, 프로이센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아래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독일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프로이센은 이제 남은 독일 국가들을 통합하여 강력한 통일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에게는 유럽의 균형을 깨뜨리는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랑스의 불안과 자존심,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제2제정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화주의 세력의 도전을 받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프로이센의 급성장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통해 국력을 과시하고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과거 나폴레옹 1세의 영광에 가려진 현실을 타개하고 유럽의 패권을 다시 한번 쥐고자 했던 것입니다. 엠스 전보 사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프로이센의 왕위 계승자 후보가 스페인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프랑스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양국은 외교적 협상을 벌였지만 엠스에서 이루어진 협상 내용이 비스마르크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언론에 공개되면서 양국 국민들의 감정은 극도로 격앙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반, 프랑스는 병력 규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프로이센군의 뛰어난 군사력과 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동원 시스템에 압도당했습니다. 특히 프로이센군의 우수한 포병 전력은 프랑스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요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연이어 패배했고 나폴레옹 3세는 스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후 파리에서는 공화정이 선포되었지만 전쟁은 계속되었고 파리는 프로이센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기나긴 포위전 끝에 파리는 결국 항복했고 1871년 5월 프랑크푸르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프로이센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지역을 독일에 할량해야 했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프랑스에게는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로 남았고 독일에게는 통일 제국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871년 1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이 거행되었고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은 19세기 유럽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독일은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고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을 잃고 오랜 기간 동안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혈과 포화로 얼룩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은 두 제국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은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렸고 다른 한쪽은 깊은 상처와 복수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싸움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이 전쟁은 우리에게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흐름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